남편은 모든 대인관계를 지긋지긋하게 여겼습니다. 학교와 군대가 다 끔찍했다는 말을 자주 하더니 결국엔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남편은 짜증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집에서 24시간 지내다 보니 저와 자주 싸웠습니다. 그러더니 지긋지긋해하는 대인관계에 저까지 포함됐는지 이혼하자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게 5년 전 남편이 가출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남편이 곧 돌아오겠지 하는 마음과 매일같이 짜증을 부리던 사람이 없으니 편하다는 마음을 반반씩 가지고 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과 이혼했을 때 재산분할에 대한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편 명의 아파트에서 생활했고 대출금과 관리비는 남편이 부담해왔습니다. 제 앞으로 아파트와 상가가 있는데 이건 남편이 집을 나간 뒤에 생활비 걱정을 하니 친정에서 증여해준 재산입니다. 증여세는 저 혼자 분할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편이 이혼과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한다면 제 명의 재산을 남편에게 분할해 줘야 할까요? 맞벌이 부부로 그동안 아이 양육비는 저 혼자 감당해 왔는데 아이 면접 교섭과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5년 동안 남편은 아이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재산분할에 관한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보니까 남편이 가출한 뒤에 별거 중인데 이것이 이제 이혼 사유가 되는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네,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민법 제840조 1호부터 6호까지 이혼 사유가 되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네. 남편이 5년 전 특별한 사유 없이 어린 아이와 사연자님을 버리고 집을 나갔으니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 유책 사유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남편은 이혼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연자님이 남편 명의 아파트에서 거주했고 대출금과 관리비까지 남편이 부담해왔다면 남편은 그동안 이제 가족을 부양해왔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긴 합니다. 네, 그래서 사연자님이 경제활동 중이어서 배우자의 가출로 당장의 생계에 문제는 전혀 없으셨고 그렇다면 남편에게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 수준의 유책 사유는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남편과 사연자님 모두 유책 사유가 없으니까 예외적으로 이제 파탄 이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남편의 이혼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겠는데요. 사연자님이 남편과 확실하게 이혼하겠다는 의사가 없으시다면 이혼을 안 하겠다. 이혼 청구를 기각해달라라는 주장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편과 이제 따로 떨어져 산 게 5년이긴 하지만 남편이 생활비나 이런 거는 보내줬었기 때문에 남편이 악의로 유기한 건 아니어서 재판상 이혼 사유가 꼭 있다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다. 이제 네. 이런 답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편이 재산 분할을 원합니다. 이제 근데 이제 재산의 대부분은 별거 이후에 형성된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재산 분할이 가능할까요? 네,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면 이혼 청구권이 없으니까 이혼이 불가하면 재산분할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사연자님도 이혼에 동의하셔서 남편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일단 이혼을 하게 되면 유책 배우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혼인 생활 중에 형성한 부부 공동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남편과 별거하는 동안에 친정에서 준 아파트와 상가, 이거 재산분할에 들어가는지 그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사연자님이 남편과 별거 기간 중에 부모님께 증여받은 아파트와 상가는 원칙적으로는 사연자님 특유 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우리 대법원이 예외적인 경우에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유지, 형성 및 감소 방지에 대해서 기여했다고 인정이 되면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가 있는데요. 네, 그렇죠. 사연자님이 그동안 남편 명의 아파트에서 아이랑 같이 이제 혼자 거주하셨고 남편이 대출금과 관리비를 지난 5년간 홀로 감당을 해왔다면 이러한 사정이 그 사연자님의 특유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대한 기여로 인정될 여지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대출금과 관리비 내주지 않았으면 내가 부모님한테 받은 재산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거니까 기여가 있다라고 하는 취지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님 명의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이 된다면 이때에는 사연자님 기여도가 최대한 높게 인정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 장기간의 별거 중에 또 남편이 면접 교섭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주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남편이 오랜 기간 아이를 만나러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혼 청구를 하면서 면접 교섭을 청구를 한다면 사연자님은 양육자로서 자녀와 아빠의 면접 교섭을 이행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 교섭이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고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비양육자가 아이 면접 교섭을 구하지 않으면 자녀를 보러 오라고 강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연자님이 이혼을 하신다고 하면 아이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실 수 있겠지만 이혼을 안 하시겠다는 입장이면 과거에 대한 부양료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네. 근데 사연자님이 그동안 남편 명의 아파트에서 생활을 했고 남편이 그동안 홀로 대출금이랑 관리비를 내준 점은 이 과거 양육비 청구에 있어서도 참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과거 양육비는 일시에 지급하기 때문에 장래 양육비를 산정할 때보다는 그 월 지급금을 상당히 감액을 해서 정하기도 하니까 다 같이 고려하셔서 청구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가출 후에 별거 중에 이혼 청구가 가능한가와 관련해서는 남편이 아기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파탄이 된 경우에만 이혼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설명해 드렸고요. 만약에 이혼이 된다라고 했을 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고요. 사연자분이 특유 재산이라고 하는 부모님한테 받은 재산도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면접 교섭을 청구하면 그동안 면접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쪽은 이행할 의무가 있고요. 다만 이혼하는 경우에 남편이 그동안 주지 않았던 과거 양육비 청구는 해볼 수 있다라고 안내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박경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어디서도 말하지 못했던 당신의 고민, 지금 해결해드립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